하겠습니다. 자, 수소에 대해서 그린 뉴딜에 관련된 ETF, 친환경에 대해서 계속 나오겠죠. 탄소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올 거고 때 못지 않은 테마를 우리가 산업군을 보려면 2차 전지는 사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한 번 조정이 와서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관심 있게 보겠지만 5G가 재작년에 그렇게 급등하고 죽고 나서 바닥 회복 안 된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수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걸 원한다. 자, 두산퓨어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서 좀 빠졌지만 그렇게 빠진 거 치고 엄청나게 지금 지지가 강하죠. 보면은 지금 요 가격대에서 모든 그린 뉴딜이 다 이런 상태예요. 보면 미리 먼저 오르고 나서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오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올랐었던 거거든요. 이 수소 테마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미국에 제가 투자해 놓는 회사가 카페도 썼죠. 플러그 파워하고 발라드 파워. 이 수소 관련된 회사입니다. 얘 수익률이 지금 거의 한 50% 돼요. 48%인가 이래요. 지금 흐름이 어떤가요? 플러그 파워, SK에서 투자한 회사죠. 발라드 파워. 흐름 좋죠? 외국의 지금 수소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에도 분명히 수소에 대한 열풍이 다시 한번 불 거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관련된 ETF나 이런 것도 있을 거니까. 그 외에 진코솔라도 한번 볼까? 태양광? 태양광도 지금 이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중국 풍력? 얘는 너무 좋네. 이게 중국의 금풍광이라고 중국에서 이제 풍력 터빈 1위인 회사예요. 우리나라엔 풍력 터빈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두산중공업, 그리고 유니슨, 그리고 그 다 틀리다. 메가와트가 다 틀리다. 그리고 해상풍력 쪽은 두산중공업, 그리고 육상풍력은 유니슨, 그리고 또 보자. 제가 태양광은 중국을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잖아요. 통웨이랑 그리고 여기 진짜 좋다. 현금을 만들어 놓은 게 좀 있는데 얘네를 사야 되겠는데 윤기실리콘하고 통웨이. 이럴 수가. 중국이 지금 산업에 대한 규제도 많고 하지만 친환경 나라에 대한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동계올림픽 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안 좋은데 지금 이렇게 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형편없는 흐름인데, 그만큼 태양광은 우리가 태양광 영상에도 나오지만 이 앞단 폴리실리콘 인건 웨이퍼에서 모든 수익률을 다 가져가는데 그게 저쪽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윤기실리콘, 그리고 통웨이. 저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돼요. 지금도 비싸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따 좀 다루겠지만 하나솔루션 OCI는 사실 좀 미약한 편입니다. 두산퓨어셀, 아까 그 플러그 파워랑 발라드 파워를 같이 갈 수 있는 회사들이 두산퓨어셀 이런 회사예요. 발전용 연료전지. 비나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주봉상으로 그렇고, 얘는 좀 더 빠지면은 제가 얘는 자동차에서 조금 빼서라도 얘는 사두겠습니다. 비나텍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하면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소 관련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아마 그때 구독자분 중에 아마 따라서 사신 분들 있을 텐데, 플러그 파워랑 발라드 파워. 홀딩입니다. 팔 때 저는 말씀드려요. 상하프론테크도 흐름이 괜찮고, 세종공업 동아화성은 사실 이게 좀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500원 선이 오면 얘도 좀 더 현금이 생기면, 그리고 이제 가정용하고 건물용 연료전지 SPO셀, 이 수소 관련된 ETF가 몇 개가 있긴 한데 그 해외에 있는 거기에서도 편입되어 있는 게 SPO셀하고 두산퓨어셀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들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EM코리아도 말씀드렸죠. 얘는 나중에 대북주랑도 엮일 수 있고요. 그리고 도로 지하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엮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에 관련 충전소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EM코리아입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위에서 노르셔라.
그 위에 뭐 벨브단 같은 경우는 글쎄요. 나중에 얘네들이 많이 오르면서 확장이 되면 밸브도 있다. 그래서 밸브가 중요하다. 아니면은 뭐 작은 뭐 리딩방이나 이런 애들이 사람들 끌어갖고 좀 작전해 먹기 좋은 게 이런 작은 급 회사들입니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매물 저항을 받으면서 빠지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얘는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니까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이런 거예요. 하지만 내년을 보시고 수전에 관련돼서 수소산업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큐셀이라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오는 청정 에너지를 통해서 그 수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린 수소거든요. 그런 거 관련된 걸 할 수 있는 게 두산중공업도 할 수 있네. 그래서 남부발전인가 거기랑 걸 하나 봐요. 그 외에 뭐 코롱 인더 뭐 이런 쪽은 기존에 많이 올라와서 조정 잘 받았네. 사지 말라고 하기엔 아니 그래도 얘는 저는 그 후순위로 봅니다. 이 수소 보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아까 통웨이랑 그 윤기실리콘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한화솔루션이나 OCI 같은 거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흐름이 안 좋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인들이 계속 떠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더라도 저희는 여기서 한번 버텨보고 해외 투자도 해요. 저도요. 하지만 비중이 한 5%?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잘 다루지 않지만 통웨이랑 용기실리콘, 금풍과기 이쪽은 여러분들이 한번 뭐하는 회사인지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고 그것도 한번 우리 신재생 전문가인 세아 남편한테 한번 하나씩 다뤄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흐름이 이렇고 당연히 유니드도 흐름이 똑같이 가죠. 탄소 중립. 근데 그린 케미칼하고 그 KC 코트렐이 바닥에서 바닥이 나왔어요.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이거는 본전 심리에 나오는 매물이죠. 그린 케미칼의 흐름이 좋네. 원래는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포집에 대한 대장주는 원래 그린 케미칼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흐름이 탄소 배출에서 KC 코트렐하고 흐름이 비슷했는데 KC 코트렐은 아무래도 실적 문제로 얘는 아직까지는 바닥 하지만 조금 땡겨서 보면은 비슷한 흐름입니다. 눌림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신 분은 홀딩 하셔도 되고, 뭐 종목 교체하셔도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린 케미칼로 가지 마시고, 에코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에코프로 BM하고 관련돼서 빠질 수도 있지만, 얘는 지금 이걸 깨고 있지 않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 뚫고 올라가면, 뭐 흐름은 좋을 것이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있어서, 최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에코프로 HN 요거는 이전 영상에 많이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언제 해놨나? 그리고 또 한솔홈데코 얘가 그린 케미칼하고 흐름이 똑같네요. 한솔홈데코가 신용을 달고 가는 애들이 똑같이 움직이네. 한솔홈데코 그린 케미칼 똑같죠? 그럼 이 회사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은 지겹다고 파실 게 아니라 홀딩이죠.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얘는 일단 많이 올랐고 이탈돼 있기 때문에 얘는 패스. 얘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휴캠스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신 분들 현금 있다면 더 사고 싶다고 하면은 더 사셔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가 얘랑 호성인데 얘는 2차 전지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같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뺄게 캠트로스 후성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흐름이 좋게 나오는 거는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는 그린 케미칼하고 한솔홈데코가 좋다. 근데 그린 케미칼하고 한솔홈데코는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그린뉴딜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CS윈드 같은 경우도 좀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지만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갑자기 금풍과기 보다가 얘 보니까 씁쓸하다. 그만큼 풍력에서는 터빈이 더 중요합니다. 엔진, 핵심인 거잖아요. 심장. 얘는 그걸 세우는 거고. 그래서 금풍과기가 좀 더 센 거예요. 더욱더 씁쓸해지네. 얘도 지금 조정을 지금 잘 받고 있는 바닥권이고, 삼광MNT 같은 경우도 하부 구조물인데, 차라리 만약에 CS인드와 삼광MNT 중에 뭘 갖고 싶냐라고 하면, 저는 삼광MNT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조선업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조선업이 다시 호황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뭐 미포조선인가? 걔가
좀 셌던 것 같은데, 주봉이네. 일봉상으로 지금 바닥을 턴하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 조선업이 호황이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조선업은 매출 수준은 많지만 그 안에 마진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밑에 부품단에 조선업도 하면서 풍력 부품을 같이 하는 삼강MNT가 오히려 더 셀 것 같아요. 아니면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세진중공업은 관심권에서 너무 던져놨나? 얘가 조선업하고 풍력을 같이 가고 싶다. 그럼 세진중공업하고 삼강MNT를 차라리 보시는 게 나아요. 조선주로 보는 것보다. 하지만 풍력에 특화되어 있는 건 CS윈드와 삼강MNT, 그리고 세진중공업도 사실 뒤늦게 껴주는 거죠. 자, 지에넌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열발전, 신용주로나 한번 보자. 엔간하네. 진짜 그냥 끈덕지게 붙어있네. 잠깐만. 얘는 이 신용으로 때린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1.23이어도 액수적으로는 큽니다. 신용보다 본 거예요. 관심 없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 그린 뉴즈를 우리가 안 다룬 게 있나? 거의 지금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그 스마트 시티, 그리고 그 ESS, 그리고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서 대장 회사예요. 얘는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이게 빠졌었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다, 할 일이 많다 하면서 자기네들은 팔걸요? 예상치 하회. 이게 실적이 예상치가 하회됐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걸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더 때려 맞았다. 오히려 사라고 하면 안 돼. 그냥 그랬습니다. 사라고 할 뻔했어.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회사들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소형원전 같은 경우도 한전기술이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장이 사실 고점 신호가 살짝 나왔죠. 우리가 봤었던 거는 여기에서 보면서 이거 지금 6만원 넘어갔다. 그러면은 6만원 넘어갔으니 빠지면 사자 했는데 사실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두산중공업을 조금씩 샀던 건데,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입니다. 파바트님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레이첼님이었나? 이거는 소형 원전은 이제 팔 이유가 없어요.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걸 사야 되냐? 두산중공업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한전기술은 좀 너무 위에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밑에 우진이라는 회사도 있고, 보성파워텍 같은 회사들도 있고, 보성파워텍은 내 주식 경력 15년 동안 매번 작전주나 이런 세력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회사네.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안 빠지죠. 소형원전 지금 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진파워, 안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만 여기 들어가시고, 그 외에 나는 장기적인 것보다 꾸준히 가져가고 싶다. 두산중공업은 꾸준히 가져가셔도 돼요. 실적이 적자가 나오던 회사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좀 올해 지금 보면은요, 엄청나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좀 긴 흐름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산그룹의 악재는 두산건설에 관련됐고 밥캡 인수 어쩌고 저쩌고 모든 악재, 그리고 원전 때문에 안 됐고 했었던 모든 악재는 다 반영되어 있는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마데카스를 발라주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정말 최악의 종목 중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두산중공업이잖아요. 이걸 5,000원까지 빠졌잖아요. 2,000원까지. 얼마짜리 회사였냐? 제가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엄청 좋은 회사. 15만원에서 2,000원. 얼마 빠진 거야? 1억 넣어놨으면은 몇백 남은 거네? 그런 건가? 어쨌든 장기 투자가 무조건 답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었던 대표적인 회사가 두산중공업이에요. 15만원이 2,000원 됐는데 대기업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거야. 다시 오르겠지. 난 좀 오르면 팔래. 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손절은 과감하게 하시고 비중 조절도 과감하게 하시고 수익이 났을 때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지만 비중 조절 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있었던 거 나중에 조정 다 받으면 딴 데서 수익 난 걸 또 늘리고 비중 조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여러분들이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세가 깨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비중을 줄여놔야 되고 안 그러면 두산중공업 꼴 날 수 있어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되겠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셀트리온이 저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팔려고 하는 것도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반등 시에는 좀 그쪽 관련 H&M 같은 경우는 답이 없고 셀트리온보다 H&M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뭐 스마트시티 관련주들 한번 볼까? 누리플. 예전에 한번 저희가 단타 치고 나왔었던 코맥스 전부 지금 바닥인데 이 스마트시티 관련된 스마트홈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시티, 스마트홈은 앞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전 된다고 봅니다. 그렇더라고 아까 LS 일렉트릭이 대장으로 나가면서 누리플렉스 이런 애들이 움직이고 HDC 여기 아이콘트러스 전부 바닥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갔었던 흐름 보이시죠? 이거 깨졌을 때 파셔야 된다는 게 보이시죠? 반대 흐름을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올랐었던 게 21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갔었던 게 깨질 땐 비중 조절을 한다. 그리고 비중 조절뿐만이 아니라 하락을 못 견딘다. 손절하셔도 돼요. 다시 사셔도 되니까. 잠깐만 스마트 시티 쪽 괜찮은데? 이쪽은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비중 있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이쪽 한번 흐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소형 원전까지 한번 보셨고